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삼성전자만 사랑하는 천만입니다. 삼성전자 징그럽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징그럽게 사랑하는데 이러다가 금단 현상까지 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주라도 꼭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은 조금 떨어질 때마다 사고 싶어요. 이왕이면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이 그 기본적인 그 욕구 아니겠습니까? 욕심. 어차피 좋은 주식도 아주 좋은 주식이나 아주 훌륭한 기업도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사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승리를 못 얻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저렴할 때 꾸준하게 매수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1교시에는 그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지금 난리 났다. 뭐가 난리 났냐? 현재 우리가 두 기업이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투자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다양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냐? 보니까 미국 때문에 미국.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아저씨가 가장 지금 문제입니다. 이 사진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미시간주의 그 디트로이트의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조립 공장 그 팩토리 제로 여기에서 만든 이게 전기 픽업이라네요. 전기 픽업 트럭 GMC 해머 이거를 이제 시승에 앞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그 허머를 직접 운전하면서 공장을 뭐 수차례 돌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하여튼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난 2월에 경기도 이천 캠퍼스에 처음으로 이제 극자 예선이죠. EUV 노광 장비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이 EUV 장비는 그 반도체를 제조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그 포토 공장에서 극자 예선 그 파장의 광원을 사용해요. 극자 예선의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데 그 극자 예선의 그 파장의 광원은 기존의 그 브라로본 광원보다도 파장의 길이가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미만으로 짧아서 아주 미세한 그런 회로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10나노미터급 그 미만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EUV 노광 장비가 아주 필수적이다. 그럽니다. EUV가 필수적이다. 현재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죠. ASML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ASML하고 2025년 말까지 EUV 장비 4조 7천억 원어치를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번에 돈 많이 썼어요. 그래도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그냥 장비 산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여기 또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현재 본격화됐어요. 두 나라가 싸우니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기업의 입지가 상당히 좀 좁아지고 있고 여기도 반도체 제조를 위한 핵심 장비를 대부분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이러한 장비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꼼꼼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막 시어머니 것처럼 막 계속 트집 잡고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이번에 또 미국이 우방국인 네덜란드를 움직여서 ASML의 그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이제 막아요. 막은 것도 하이닉스한테는 악재다. 하이닉스 악재다. 잠깐 하이닉스도 좀 피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런 방식의 제재가 장기화가 되면은 하이닉스가 중국 우시에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 그 공정 개선의 큰 걸림돌로 현재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우시에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가. 그럴 때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것 같아요. 우시 공장은 그 하이닉스 D램 생산량의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는 그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벌써 10%를 넘어가 10%를 이 우시에서 일단 반도체 공정은 그 특성상 끊임없이 첨단 장비하고 공정을 적용해서 제품을 개량하고요. 그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나노 단위 경쟁이 펼쳐지는 그 초미세 공정에서 그런 투자 시기가 조금만 늦어졌다 하면은 결국은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야. 그냥 아예 뭐 순위권 나갈 수도 있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순위권에서.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의 그 중국 우시 공장의 경쟁사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잖아.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처럼 그 적기에 EUV 장비로 공정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비용 절감이나 뭐 생산 속도 그런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죠. 하여튼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다고 합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D램 생산에 EUV 공정을 적용한 우리 삼성전자, 최근에 업계에 최선단인 14나노미터의 D램 생산에 이제 들어갔죠.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49%를 차지하면서 시장의 석권했던 그 일본 역시도 투자 시기를 한번 놓쳐버리니까 얘들도 이제 결국 우리나라한테 이제 밀려버린 거예요, 경쟁에서. 그때 누구예요? NEC하고 히타치 제작소가 설립한 D램 반도체 업체 엘피다 메모리라고 있어요. 엘피다 메모리가 2012년에 이제 파산을 해버리죠. 파산을 해버렸고, 또 히타치하고 미쯔비시, 그 NEC가 또 힘을 합친 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고 있어요. 여기도 적재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일본의 그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결국은 한미일 연합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한 10% 안팎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당장 메모리를 생산하는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은 장기적으로 또 낸드 플래시 공정을 운영하는 삼성전자도 피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도 낸드까지 만드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 삼성전자하고 미국 마이크론은 그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에 해당하는 공장에는 EUV 장비 도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신규 공장 유치나 장비 반입뿐 아니라요. 기존 생산 시설의 증설까지 막으면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 앞서서 그 바이든 그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 위협을 우려해가지고 자국 주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중국 내 생산 시설 확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인텔 겁내게 좀 깨졌죠. 그리고 인텔이 또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국 청두 공장 여기 핵심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고 하다가 결국 미 정부의 반대로 계획을 이제 철회한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하이닉스의 인텔 사업부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가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 심사 대상 8개국 가운데 심사 대상 8개국 가운데 현재 중국의 승인만 남아있어요. 중국. 과연 중국 애들이 승인을 해줄까? 당초 연내에 그 승인이 예상됐는데 미국 측 행보에 불만을 품은 중국 정부가 애꿎은 하이닉스에 또 화풀이 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중국이 안 돼, 거절해버리면 결국은 또 하이닉스에는 낙동강 오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인텔 낸드 인수 못 해버리면 또 주가가 또 아마 출렁일 거예요. 하여튼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게 썩 유쾌한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그 바이든 때문에 아주 지금 여러 기업에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저씨 상당히 아주 독종입니다. 아주 그냥 디크 장렬이고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1교시로 알려드립니다. 2교시 때 봬요.